한 번쯤은 꿈꿔보는 나만의 집. 하지만 이런 집들은 그림의 떡일 때가 많죠. 집을 지을 때 금전적인 면을 무시할 수는 없죠. 넉넉하지 않으니까. 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라고 이제 얘기했을 때 감수해야 되겠죠. 그래요, 맞아요. 한정된 예산. 그게 결국 우리의 발목을 잡는 건데 그래도 우리 포기하지 말자고요. 돈이 많고 적은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쓰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 집 전에도 전원주택에서 12년을 살아봤거든요. 그 경험을 살려 10년, 20년 뒤에도 손이 안 가는 집을 지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전원주택 12년 경험을 살려 단점을 완벽 개선한 집. 분명 작은데 작게 느껴지지 않은 마법 같은 집이 있으니까요. 아담한 집이다 보니 공간 효율을 최대한 높이자. 원소스 멀티유지라고 하잖아요.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집. 작은 공간을 크게 만드는 특별한 노하우. 실속파 건축주들이 지은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집으로 건축 탐구 떠나볼까요? 어이? 잠깐 의상부터 남다른 이분은 누구신지? 안녕하세요. 건축가 유병환입니다. 벌써 대학원 때부터 하면은 건축을 시작한 지는 한 30년 정도 됐고요. 유행을 쫓기보다는 시간이 흐른 후에 때가 묻고 하는 것들이 자연스러운 그런 시간을 초월하는 건축을 추구하고 있는 건축가입니다. 포스가 남다른 오늘의 건축가님과 역사의 도시 충남 공주로 갑니다. 올해는 폭염 때문에 단풍이 안 짓는 것 같더니 여기 오니까 늦가을의 정취가 아주 제대로 이네요. 여기까지는 전혀 안 보이다가 코너를 보니까 하얀색 집을 지어 놓으셨구나. 지붕이 굉장히 특이하네요. 지붕으로 봐서는 평면이 단순할 것 같지는 않은데 건축주분을 만나 뵈야 되겠네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건축가 유병환입니다. 저기랍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집이 아주 단정해 보이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원 생활 12년의 경험을 살려서 쓰임 100%의 집을 지은 남편 조길호입니다. 꼼꼼한 남편 덕분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집에서 살고 있는 아내 남미영입니다. 전원주택을 대부분의 짓는 분들은 집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보면서 저 집에 저게 좋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넣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맞아요. 예. 근데 저희는 사실은 좀 덜어내는 작업을 했죠. 살아보니까 이제 한두 번씩 이렇게 가는 거 이런 데는 이제 가감하게 덜어내는 그렇게 이제 설계를 했죠. 근데 바깥에서 보니까 지붕 선은 범상치가 않네요. 평면도 네. 제가 보기에는 바깥하고는 좀 안이 많이 다를 것 같은데요. 네, 아내도 또 보여드릴 게 많답니다. 그러면 안을 네.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오시겠어요? 네. 무려 12년간 전원주택살이를 해본 부부는 얼마나 알찬 집을 지었을까 궁금해지는데요.
맨 처음 우리를 반기는 건 웰컴 룸. 그리고 현관 앞 화장실을 지나면 주방이 나옵니다. 주방과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는 거실은 더 안쪽에 위치하고 있죠. 얼핏 봐서는 너무 평범한 게 아닌가 싶지만은 집 곳곳에 유경험자의 노하우가 그대로 살아있다는 말씀. 바깥에서 봤을 때는 제가 여기가 차고 공간인 줄 알았는데 들어오니까 이렇게 테이블이 있고 네. 완전히 반전의 공간인데요. 네. 이건 누구 아이디어세요? 저희 집사람. 그러세요? 네. 처음엔 그냥 차고로만 생각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여기는 좀 실내에서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바꿔보자 해서 웰컴룸으로 용도 변경했습니다. 이건 아주 탁월한 아이디어신데요. 감사합니다. 오시는 분들도 부담이 없으시겠어요. 예. 신발을 안 벗어도 네네. 그냥 들어와서. 네네. 그 오자마자 대문 열자마자 이렇게 여기 와서 바로 앉아서 시골 분들은 대부분 이제 여름에는 뭐 5시, 6시 일어나셔가지고 일을 한다든지 그분들이 활동하는 시간이 그 시간대이기 때문에 그 집을 다른 집을 방문할 때도 그때 작업복 차림으로 나가시고. 그러면은 아침 일찍 다른 집 잘 안 들어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 그냥 서 있다가 몇 마디 하고 그냥 이렇게 어르신들을 좀 보내니까 그게 좀 전에 살던 전원주택에서는 웰컴룸이 따로 없었대요. 그런데 막상 전원 생활을 해보니 외부인의 출입이 생각보다 자주 있더라 이거죠. 저기 또 문이 하나 있네요. 아, 네. 저기는 이제 게스트룸, 손님방이에요. 게스트룸이요? 네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완전히 별채처럼 따로 만들어 봤어요. 안에다가 이제 뭐 화장실, 세면대 다 화장실도요? 예, 해놓고 해서 저희가 그래서 웰컴룸을 여기다 이렇게 만드니까 그 안채하고 그다음에 그 손님방하고 그 분리 공간의 어떤 자연스러움 그런 역할도 해주는 것 같아요. 이 웰컴룸. 그러게요. 네. 한옥의 공간을 굉장히 닮았는데요. 사랑채네요. 어떻게 보면. 네, 저희가 사실은 한옥을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네. 한옥을 짓기에는 조금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어서 네. 그래도 최대한 좀 그런 좋은 점들은 저희가 좀 받아서 저희 나름대로 좀 이렇게 바꿔보자. 예,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맞습니다. 이 첫 공간에서 저는 굉장히 임팩트가 강해서 실내 공간은 더 기대가 되는데요. 아, 네. 그럼 차 한잔 하셨으니까 따뜻한 안으로 좀 들어가실까요? 네. 안채에는 또 어떤 노하우가 숨어 있을지. 단층 구조로 지은 이 집은 안으로 들어갈수록 사적인 공간이 나오는데요. 현관을 지나면 작지만 깔끔하게 이를 데 없는 주방이 먼저 우리를 반깁니다. 안에 들어와 보니까 근데 바깥에도 꽤 큰 테이블이 있었는데 안에도 6인 테이블이 있네요. 예. 여기 두 분 사시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네. 예, 그 예전 집에서 지내다 보니까 그 오시는 분 방문 목적에 따라서 좀 잠깐 있다 가실 분 아니면 조금 더 차담이나 좀 그 조용한 공간에서 이야기하실 분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이 좀 다루 있더라고요. 그래서 웰컴룸에서는 이제 잠깐 들렸다가 빨리 이제 가시는 분들. 근데 이제 한 2-3시간씩 이제 머무시는 분들한테는 여기 오셔서 다과도 하고 그다음에 커피도 조금 더 먹고 뭐 이런 공간으로 활용을 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현관에서 옆에 확장되어 있는 신발장이나 창고인가 해서 둘러봤더니 세면대가 있고 화장실인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희 집에는 총 4개의 화장실이 있어요. 4개요. 네. 아니 비 오는 집이라고 하더니 설마 그런 뜻의 비 오는 집? 손님방에 세면대 겸 화장실이 하나 있고요. 현관에 하나 있고 저쪽 안방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바깥에 외부에 화장실 하나 만들었습니다. 네.
화장실이 이렇게 많은 이유. 그 안에도 유경험자의 노하우가 숨어 있대요. 아, 손님들이 많이 오시나 봐요. 좀 자주 오는 편이에요. 제가 사람을 좋아합니다. 요 화장실도 저희가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게 대부분 화장실은 그 중문 안에 네네. 집 안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문이. 그런데 저희도 이제 중문 바깥에 어떻게 보면 중문만 닫으면 소리라든지 이런 게 좀 차단이 되다 보니까 좀 편안하게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급자 위주의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에서 공사하기 편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화장실의 위치 같은 것들이다 보니까 밥을 먹다가 문만 열면 변기가 보인다든지 그 소리가 들린다든지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화장실의 위치를 저렇게 잡아놓게 되면 현관과 세면대 그리고 이제 화장실 어떻게 보면 이 주방 공간에서 화장실까지 가는데 2개 정도의 전이 공간이 만들어지면서 갈 수 있게끔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용하시는 분이 굉장히 안심되게 맞아요. 네, 어떠한 소리를 내셔도 되게끔 그렇게 그러니까 소비자의 입장에서 고민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결과들을 만들어내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소비자가 불편하면 주인도 불편합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주방엔 또 어떤 노하우가 숨어 있으려나? 저는 일단 주방은 수납이 많이 되는 곳을 첫 번째로 원했고요. 주방에서 쓰는 물건과 도구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일단 밖에서는 안 보이게. 가만. 그런데 전원주택마다 있는 아일랜드 식탁이 없네. 전원주택 가면 거의 대부분 아일랜드 식탁이에요. 예. 예쁘죠. 보기 너무 좋고 참 부럽습니다. 저도. 근데 일단은 도저히 저렇게까지 깔끔하게 아일랜드 식탁에 아무것도 없게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라는 생각에 제가 앞에 이렇게 가림막을 좀 해달라고 했거든요. 조금 높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안에서 부엌 일을 할 때는 되게 안정감이 있거든요. 예. 저 바깥에 계시는 분은 안 보이니까 편하게 제가 쓸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팬트리입니다. 네. 사실 주방 살림은 줄어들기가 참 힘들어요. 조금씩 늘기 시작을 하는데 공간은 제한적이다 보니까 저 안쪽에 있는 거는 뭐가 있는지를 제가 잊어버리고 또 사고 버리고 그런 것들을 넣을 수 있는 팬트리를 좀 넓게 해달라. 그래서 중요한 건 넣을 때 깊게 만들지 않는 것. 깊게 만들면 물건들이 안 보이거든요. 대신 주방기 양쪽으로 깊지 않은 팬트리를 만들었대요. 그리고 이제 직관적이에요. 바로바로 보면 다 보여지는 거다 보니까 금방금방 찾을 수 있고 또 샀던 것도 안 살 수 있고요. 집을 2번 이상 지으신 분들도 사실은 이렇게 학습 효과가 빨리 되시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생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자각과 고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한 톨도 남겨지거나 소비되는 공간이 없는데요,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여기까지만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조금 더 사적인 공간까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가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주방과 완벽히 분리된 거실은 음식 냄새를 차단하는 효과도 있지만은 주방보다는 좀 더 사적인 공간인지라 안쪽에 배치한 거랍니다. 이제 조금 더 프라이빗한 거실까지 제가 허용돼서 들어온 거네요. 잘 안 보여집니다. 근데 제가 여기 들어와서 보니까 천정에 나무 보가 있는데 이게 장부 결합 같은 것들을 보니까 실제 구조체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이게 중목구조 특징인데요. 네네. 중목 구조는 지진이 많은 일본에서 자주 쓰는 건축 구조인데요. 얇은 구조재를 촘촘히 배치하는 경량목 구조와는 달리
두꺼운 기둥과 볼을 사용한답니다. 여기가 그러면 어떻게 보면 거실인 거고 아까 저쪽이 그러니까 주방 공간? 그러면 주방 공간에서부터 계속해서 중목 구조가 예. 연결이 돼서 가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네. 제 로망 중에 하나가 저 텐마루입니다. 예, 저 텐마루가 먼저 집에서는 텐마루를 할 수가 없었어요. 처마가 너무 짧아가지고. 우리가 흔히들 아는 그 미국식 목조주택이라고 하는 게 이제 경량 목구조인데 경량 목구조의 경우에는 처마가 이제 멀리까지 나가기가 좀 힘이 들죠. 그래서 이 중목 구조로 해서 처마를 더 나가게 하신 거고 그 또 처마 밑으로 해서 로망이셨던 텐마루를 드디어 만드신 거군요. 공간이 분리는 돼 있지만 또 말씀하셨던 텐마루를 통해서는 공간이 연결이 되면서 네, 맞아요. 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네, 제가 칭찬 잘 안 하는 사람입니다. 건축가님 아직 일러요. 진짜 칭찬할 곳이 또 있거든요. 나와보니까 안에서 보는 전경하고는 또 다르네요. 그리고 양 옆으로 이렇게 산세가 이어져서 딱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가운데 있는 느낌인데요. 한국 정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차경이라고 하는데 그 차경 중에서도 원경을 착용한다라는 게 한국 정원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멀리 보이는 이런 산세들을 그야말로 정원 안으로 들여오신 거네요. 크게 여기 조경을 안 하신 이유이기도 한 건가요? 예, 맞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일석이조였죠. 돈도 많이 안 들어가고 단순화시켰기 때문에. 그래, 빌려오자. 그 정원 한가운데 돌과 그다음에 소나무 한 그루를 세워 놓은 걸 보면 한국의 그 정서인 여백의미가 있어서 12년 전원주택살이를 통해 깨달은 중요한 노하우. 자고로 정원은 단순할수록 좋다는 것. 주변 경치가 큰 수고를 덜게 한 셈이죠. 그리고 산세라든지 이런 것들 하고 지금 쭉 둘러보니까 이 지붕 라인하고 굉장히 잘 이렇게 연결돼서 보여지는 것 같아요. 예, 건축가님 말씀대로 그 의도적인 그런 구조입니다. 지금 지붕을 보면 이쪽 부분이 좀 높고 이쪽 부분이 좀 낮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 뒤쪽에 그 무성산인데 뒷산이 그 산세를 쭉 보다 보면은 이쪽이 산이 높고 이쪽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그 지붕을 하면서 산세와 그다음에 그 집의 그 구조를 어느 정도 좀 조화롭게 하려고 네. 이제 그렇게 설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동네에 조성되어 있는 곳에 저기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동네의 모습을 방해하지 않게 예, 소박하면서 자연 속에 잘 묻힐 수 있는 예, 그런 색깔과 그런 집으로 짓고 싶었어요.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건축 전문가이시에다가 조경 전문가에다가 도시 계획까지도 고려를 하신 집을 지으신 거네요. 네. 우연찮게 그렇게 됐습니다. 10년, 20년 뒤에 가급적이면 좀 손을 좀 안 볼 수 있는 집, 이런 집을 이제 추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화려한 지붕은 좋은데 외관이 화려하거나 뭐가 화려하면 그 화려함 속에 그 이면에는 그 하자가 도사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전원주택에 살아보지 않으면은 하자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를 거려. 하지만 이 부분은 알잖아요. 저런 다각구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음새 같은 부분에서 하자가 생기거나 그럴 요인들이 좀 있을 텐데요. 예, 맞습니다. 그 어차피 지금 약간 시옷자 형태로 틀었기 때문에 네. 그 사이에 그 골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네. 그 사이에다가 좀 강판을 똑같은 재질로 강판을 쭉 덧댄 거죠, 밑에다가. 그래서 그 덧댄도 살짝 대지 말고 좀 넓게 해달라. 그래서 그 부분 좀 신경 좀 써달라고 했고요.
10년, 20년이 지나도 저희가 올라가서 뭘 고쳐야 되는 일이 없는 그런 하자가 안 생길 수 있는 그런 집을 지어달라고 시행사 측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네. 예. 지금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 곳곳마다 숨겨져 있는 디테일 같은 것들이 역시나 한번 집을 지어보셨던 분들이다 보니까 거기에서의 어떤 경험 같은 것들이 지금 다 묻어나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보통의 전원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채워넣는 그런 주택이었다면 제가 보기엔 이 집은 비워내면서 만드신 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건축가님이 뭐냐면 해설을 참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건축주분들을 많이 만나보면 보통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40평짜리, 50평짜리, 방 3개에 화장실 하나라고 하는 왓에 대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하우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주목 구조라든지 그거에 의한 처마라든지 그 처마 밑에 생겨나는 툇마루에서 내가 어떤 시간을 보낼지 그리고 손님들이 왔을 때 어떤 공간에서 맞이할지 건축주 분들이 한 번에 그 경험을 통해서 전원주택에서 비워내야 할 것과 그리고 담아야 할 것을 갖다가 확실하게 파악하셔서 지은 집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전원주택살이 유경험자의 조언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저도 처음 집을 질 때는 조그만하게 졌습니다. 그런데 그 전원주택 할 때 필요한 어떤 그 도구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 어떤 도구들을 어디다 놓을 데도 없고 전원생활하면서 창고는 뭐냐면 크게 지면 질수록 좋고 작아서 후회를 하지 크게 져서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창고는 전원생활 필수품이라는 거죠. 물론 이제 그만큼의 경비가 더 추가가 되는 것은 감수해야 되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또 고민을 엄청 했거든요. 근데 이게 또 두고두고 후회가 될 것 같은 거예요. 나중에 조금만 더 들여서 그걸 할 걸 막 이런 거. 또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후회할 짓은 하지 말자거든요. 네, 그래서 후회하지 않고 이분을 또 선택도 했고요. 네, 그래서 후회하지 않고 살고 있고요. 내려놓아야 새로운 걸 잡을 수 있고 비워야 다시 채울 수 있다는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살아있는 집. 쓰임 100% 집에서 꽉 찬 행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버릴 게 하나도 없는 두 번째 집을 찾아 경기도 용인으로 갑니다. 대단지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곳. 그 옆으로 개발된 대규모 주택단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택에 오게 된 큰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뭐 일반적일 수 있긴 하지만 사실 남자아이 둘이다 보니까 열심히 뛰어다니고요. 네. 아파트에서는 매트를 깔고 항상 생활을 해야 되고 아랫집 분들이 막 올라오시기도 했고 그래서 좀 불편함을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게. 대단지 아파트 바로 옆이라 접근성과 편의성이 뛰어난 거는 좋은데 이거 땅값이 만만치 않겠는데요? 지금 보이는 이 집 같은데 뭐 크기는 아담하네요. 아담한 집이다 보니 공간 효율을 최대한 높이자.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집. 이 집의 특징은 작은데 이상하게 작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집이라나? 일단 건축가님을 기다려보자고요. 건축가님, 오늘도 멋진 모습으로 나타나셨네요. 주택 같은 데에서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가장 고민되는 부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은 뭐 병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젊은 분들은 자녀분들의 아무래도 학교, 학군 같은 것들 때문에 고민이실 텐데, 이렇게 집합주거 형식의 동네라면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해소가 될 수 있어서 주택의 장점들은 장점대로 취하시면서 그런 도시에 지원돼야 되는 주거 지원 시설들은 누릴 수가 있다라는 장점들이 있죠. 아, 이 집이구나. 타일로 마감을 하셨네. 대문이 없고. 벨이 여기 있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건축가 유병환입니다. 안녕하세요. 건축주 김정입니다. 건축가 유병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좁은 공간도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아내 김나리입니다.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집에서 쓰임 100%의 남편이 되고 싶은 김종혁입니다. 저희가 아파트만 살 때는 사실 이렇게 수평적인 공간만 보게 되잖아요. 이 방 가고 저 방 가고 이렇게 되는데 주택을 지으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활용할 수 있는 곳을 생각해보자 하고 만든 것들이 포인트가 잘 된 것 같아요, 집에서. 그럼 실내도 궁금한데 한번 구경시켜 주시겠어요? 네. 네. 작지만 작지 않은 컴팩트 하우스 구경해 볼까요? 바깥에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따뜻한 느낌이네요. 차가운 외관의 느낌과 달리 따뜻한 느낌을 주는 우드톤의 거실. 무엇보다 개방감을 극대화시킨 보이드 구조가 눈길을 끕니다. 한마디로 1층부터 2층까지 어디 하나 막힘없이 시원하게 열려있는 구조인데요. 집을 들어와서 보니까 바깥에서 보이는 것보다 굉장히 따뜻하네요. 그리고 나무를 많이 쓰셨고. 나무 쓴 게 색감이 좀 따뜻한 느낌을 주나 봐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오시면은 겨울에 들어왔을 때 확 훈훈한 감이 확 느껴지고, 여름에는 생각보다 시원하네요. 이런 얘기도 듣고. 보기에도 그렇지만 결국 여기가 지금 아까 바깥에서 보니까 패시브 그 마크가 있던데, 그 패시브 하우스를 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따뜻한 집을 짓고 싶었어요. 근데 패시브하우스가 마침 그런 면을 충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남편이 좀 공부를 많이 하긴 했지만 저도 같이 동의를 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집 처음에 짓기로 한 다음에 생각한 원칙이 기능과 뭐 예쁜 거, 신비성 이게 상충이 되면 기능을 택하자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집 보면은 모양을 다양하게 한 집들이 있잖아요. 뭐 디귿자라든지 뭐 미음자라든지 뭐 이런 집들이 있는데 그냥 직사각형의 형태 주로 그런 모양의 제한이 좀 있어서 만약에 내가 생각한 모양이나 너무 예쁘게 짓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 하면 그거는 좀 구현하기가 어렵거나 아니면 돈이 되게 많이 들거나 그래서 저희도 본체도 지금 이게 그냥 직사각형 형태고 패시브 하우스가 사실은 공사 초반에는 투자비가 좀 들어가기는 하는데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게 나중에 사시면서 열 효율적인 부분에서 효율적이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세이브가 되긴 하죠. 네. 네. 패시브 하우스여서 그런지 몰라도 실내가 굉장히 따뜻하네요. 네. 지금 좀 따뜻한 느낌을 받을 시기긴 합니다. 밖에 온도 차이랑. 그러게요. 굉장히 따뜻한데요. 저도 목도를 좀 풀겠습니다. 그러면 1층 공간은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여기는 메인 주방이고요. 네. 그리고 여기는 보조 주방이고 어머 잠깐만, 보통 보조 주방은 숨어 있잖아요. 아니 그런데 이 집은 반대네.
심지어 코너창을 둬서 어머 이쁘기까지 해. 보조주방이긴 한데 제가 저기에서 시간을 굉장히 네. 많이 보내고 있어서 메인 주방이나 사실 마찬가지 공간이고요. 유리가 있어서 모든 거를 다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제가 누워있는 거 감시하려고 만든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엔 보이드 공간이 있어서 아마도 저렇게 냄새 나는 것들이 차단이 되는 것도 확실히 좋은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바깥에 가시성을 찾은 것들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네. 전문 식당 같은데요. 아, 네. 아, 오픈형 주방. 네네네. 네. 어떤 집이든 식사를 준비하는 사람은 고립될 확률이 있게 마련인데 이 부분은 그게 너무 싫었대요. 요리하는 사람과 기다리는 사람이 유기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주방. 그러면서도 음식 냄새부터 자유로운 주방.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고민 참 많았답니다. 결론은 고민의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거죠. 원래도 평상을 하려고 했었어요? 이게 저희가 평상 해주세요라고 얘기하진 않았어요. 근데 평상이 이렇게 있는 형태의 도안이 하나 있었는데 아, 정말 초안에는 떡하니 여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평상이 있어도 돼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중간에 있었는데 대신에 평상이라는 게 너무 신선하고 마음에 들더라고요. 주방과 거실을 함께 쓰기에는 넉넉하지 않은 공간. 부부는 소파 대신 평상을 선택했죠. 아, 이 평상이 여기 있으니까 굉장히 다용도로 좋네요. 네, 저희 아이들이 네. 여기 굉장히 좋아하는 공간 중에 하나거든요. 저희 어렸을 때 평상처럼 저희도 이제 누워서 쉬기도 하고. 네, 그런 그러게요. 모습. 네, 저희가 어렸을 때 그 평상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다용도로 활용이 많이 되잖아요. 거실 용도로 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설치해 놓으신 거는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텔레비전이라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소파 같은 것들을 놔두는 것보다 평상 기능이 있음으로써 굉장히 이 집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네요. 평상이 있으면서 계단 하나하나마다 다 스페이스를 만들어 놓으셨네요. 저희가 그냥 평상만 두면 너무 이제 쓸모없는 공간이 될까 싶어서 여기 아래에 수납장을 두어서요. 좀 넓은 수납장을 두어서 저희 필요한 물건들도 수납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단도 올라갈 때 이렇게 좀 큰 물건들 수납할 수 있게 공간을 좀 뚫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1층은 요리를 할 수 있는 주방, 그리고 밥을 먹을 수 있는 식탁, 책을 보는 서재, 아이들도 저도 쉴 수 있는 휴게실의 공간입니다. 작은 평수이지만 죽은 공간 없이 100% 이용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한마디로 그냥 한치의 공간도 낭비하지 않고선 사용하셨네요. 아, 네. 아, 그러면 2층도 궁금한데요? 한번 올라가 볼까요? 네, 네. 가볼까요? 2층으로 향하는 계단의 경우도 폭을 넓게 만들었는데요. 계단 자체가 흐르고 지나가는 공간이 아니라 머무르는 공간으로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랍니다. And my heart beats so that I can hardly speak. 이렇게 해놓으니 멋진 도서관이 부럽지 않죠? When we're out together dancing, 그러면 2층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으려나? heaven, oh I'm in heaven. 2층에 올라오니까 1층에 이어서 역시나 햇빛이 많이 들어오네요. 여기는 활용 용도가 어떻게 되시나요? 여기 공간은 아이들과 함께 사용하는 가족실, 네. 2층 거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저희가 일부러 아이들 방에다가 책상을 넣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방에 처박혀서
공부하려고 하고 이런 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2층 가족실을 크게 생각한 이유도 거기에 앉아서 같이 공부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네. 방이 다방이라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방이거든요. 네. 다방. 이름이 재밌네요. 네. 왜냐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에 지금 문이 있는데 네네. 이 문을 이렇게 닫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닫으면 네. 안에 있는 공간을 방처럼 사용할 수 있는데, 평상시에는 컴퓨터도 하고 그리고 피아노도 치고 그다음에 집중존이라고 해서 저희가 가족실에서 공부를 하다가 집중이 필요할 때 여기에 문을 닫고 활용을 하고 있어요. 감금하시는 건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자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닫이 문 하나를 통해 여러 가지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2층 다방. 사실은 게스트룸처럼 쓸 수도 있고 미닫이 문을 닫으면 게스트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열면 또 가족실이 좀 확장이 돼서 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좀 다용도로 지어보자 하는 느낌의. 거실이 이렇게 나눠졌다가 이렇게 멀티퍼포스로 해서 다시 연결될 수 있다는 게 공간을 갖다가 굉장히 크게 쓸 수 있게끔, 그리고 야외에서부터 연결되는 부분 때문에 이게 평소에 비해서 굉장히 공간이 크게 느껴지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미닫이 문을 닫으면 좀 골방 느낌이 날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기 창문이 있군요. 아, 네, 저거는 폴딩으로 열리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를 열면 좀 개방감이. 좁은 평수에도 답답하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이런 거였네요. 그러면 저 창문이 열리면 그야말로 1층과 2층과 2층의 거실이 외부까지 통으로 다 열리는 거네요. 네. 저희가 이 집을 사실 아이들을 위해서 짓기는 했지만 저희 부부한테도 소중한 공간이 하나 있거든요. 네. 바깥에 있습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네, 한번 가보죠. 여기가 저희들만의 소중한 공간입니다. 아, 와, 이런 또 숨겨져 있는 공간이 있었군요. 아니, 여기는 무슨 공간이래요? 취미실인가? 목공 테이블하고 재봉틀하고 와. 그럼 이게 그야말로 별채 공간이자 가장 소중한 공간. 보통은 집들에서 침실이 가장 소중한 공간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별채 공간이시군요. 네. 원래는 안에 운동하고 재봉틀하는 안에 취미 공간으로 좀 잡았었어요. 목공하다 보면 또 부피 큰 작업들이 필요하게 돼서 그야말로 빼앗으신 거네요. 네. 제가 선물을 받았었지만 근데 남편이 생각보다 목공에 재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들어내는 그 가구들이나 아니면 작품들이 좀 퀄리티가 있는 편입니다. 싱크대 야, 배운 지 얼마 안 됐다는데 너무 잘 만드는 거 아닌가요? 아일랜드 식탁, 안방에 있는 침대도 제가 만들어서 넣었고 2층에 아이들 책상도 크게 해서 넣었고요. 이쯤 되면 공간을 내줘도 기쁘겠어. 아무렴 기쁘고 말고. 저희가 이사 온 3년 동안 정말 사부작 네, 하나씩 만들 때마다 선물 받는 느낌이 들어요. 이미 남편의 표정에서도 네, 지금 막 여기 광대가 고맙습니다. 네. 아파트에서 살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취미.
특히나 싱크대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디테일이라든지 풀 게 많은데 그걸 만드셨다는 거는 진짜 손재주가 있으시네요. 네. 손재주는 진짜 있는데 사실 느리긴 합니다. 아, 저는 아이들이나 좀 행복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도 있어요. 아빠가 만들어준 가구 이런 것들. 네. 이게 열었을 때는 공간을 확장해가지고 여기까지 혹은 저 아까 들어올 때 위에 부분에 저렇게 2층에서 연결돼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밑에 부분까지도 뭔가 공간을 확장해서 쓰실 수 있겠어요. 비나 눈을 맞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기가 뭐 물론 비 오는 날 작업할 수도 있고 이 부부의 공간 활용은 또 있습니다. 2층 베란다와 별채, 옥상을 연결했더니 바고라가 생겼지 뭐예요. 비를 피할 수 있으니 때로는 주차장으로, 때로는 파티 장소로, 또 때로는 작업실로 유용하게 쓰인답니다. 그야말로 전통 한옥에서 비어있는 마당 공간이네요. 네, 좁은 영역 안에서 저희 영역을 좀 넓혀보고 싶은 생각도 좀 있었습니다. 정말 제가 보기에는 작은 주택이라고 알고 왔는데 절대로 작지 않네요. 건축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평수를 흔히들 얘기를 하잖아요. 주택에서 몇 평, 몇 평형. 공급자 위주의 표현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수요자 입장에서는 사실 몇 평형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집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봤던 것은 단면을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다. 들어왔을 때 1, 2층에 열려있는 보이드 공간도 물론이거니와 그 수직 이동 동산인 계단 같은 부분에 중간에 평상을 만든다든지 계속해서 공간과 공간 사이에 전이 공간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 이 공간이 이 주택이 굉장히 작지만 크게 느껴지는 그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제가 오늘 와서 보고 느낀 것은 그런 한옥의 어떤 공간감, 그것에 대한 어떤 고려를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실제 가지고 있는 건축의 평형보다 훨씬 더 크게 느껴지는 그런 공간이라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땅 넓이가 아무래도 전원주택지보다는 좀 좁은 편이죠. 그 대신 적은 공간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한 곳에서 하나의 행동만 하는 방식으로 쓰는 것과 한 곳을 여러 다용도로 사용하는 걸 생각해 보면 그 공간 그만큼 배수로 공간이 넓게 사용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아이디어를 잘 만들어서 다용도로 풀어내면 그 공간들이 다 넓은 것처럼 우리 삶에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기분이 엄청 좋아요. 그리고 집이 꽤 엄청 따뜻하고 여름에는 엄청 시원해가지고 엄청 좋아요. 확실히 층간소음도 걱정할 필요가 없고 지금 마당이 있다 보니까 마당 같은 데서 뛰어놀 수도 있고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굉장히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택에 살고 싶어도 많이 그러니까 선뜻 살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를 알고 있거든요. 저희도 굉장히 오랫동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꿈꿔왔었고 행운처럼 저희가 집을 만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랑 남편이 이렇게 저렇게 많이 생각을 하면서 이런 집들을 많이 활용해보자 하고 생각을 하니까 더 애정이 가는 것 같아요. 결국 공간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사는 사람에 따라 끝없이 확장되는 것. 작지만 결코 작지 않은 컴팩트 하우스에서 행복만큼은 무한대로 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다면 서울보다 시골이 좋겠다. 친한 후배가 먼저 귀촌을 해서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리틀 포레스트, 영주야, 우리가 이렇게 유기농 채소를 지어서 먹을 거야. 잡아먹기로 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서 이 공간을 작업실로 계속 유지할 수가 없었어요. 아이한테 정서가 남아있는 집이었으면 좋겠어요.